파트 1 오프닝, 밀물에 뜬 뗏목과 엔진의 부재, 3천억 밸류의 착시. 거대한 밀물이 들어오면 바닥에 구멍난 뗏목조차 화려한 크루즈선과 같은 높이로 수면 위를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그 뗏목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그 표면적인 위치에만 환호하지만, 구조를 아는 설계자는 물이 빠져나간 뒤 드러날 뗏목의 부력과 뚫려버린 구멍의 크기를 냉혹하게 계산합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 시장을 휩쓸고 있는 AI 인프라와 전력망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밀물은 그저 그런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들마저 시장의 중심부로 멱살을 쥐고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펀더멘털에 기반한 구조적 밸류업이 아닌 단순 테마에 의한 멀티플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자체적인 엔진 없이 떠오른 뗏목을 어떻게 개조해야 사이클이 꺾일 때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서울전선 딜의 표면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그 이면에 설계된 구조적 맹점과 통제 메커니즘을 해체합니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양면적 해자와 믹스 재설계. 전선 산업의 구조적 해부.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서울전선의 기업 가치는 약 3천억 원 안팎에 달합니다. 매도인인 유진 프라이빗 세커티와 우리 PE 컨소시엄이 불과 1년 전 인수한 가격이 1,500억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몸값이 2배로 폭등한 셈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촉발한 전력망 인프라 호황, 그리고 이로 인한 전선업계의 수주장호 폭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재무제표에 찍힌 과거의 화려한 숫자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 이면에 자리 잡은 단위 경제성과 구조적 진입장벽의 실체를 차갑게 뜯어봐야 합니다. 서울전선은 매출 기준 국내 7위권의 중견 전선사입니다. 전선 산업에서 수익의 권력, 즉 핵심 이익 풀을 독식하는 영역은 500kV 이상의 초고압 전력망과 해저 케이블 부문입니다. 이 하이엔드 시장은 압도적인 기술적 진입 장벽과 수천억 단위의 막대한 자본 지출, 그리고 오랜 기간 누적된 한국전력 및 글로벌 대형 발주처의 벤더 레퍼런스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 국내 상위사, 대메이저 전선사가 사실상 시장을 굳건히 과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전선은 이 구조적 해자를 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중저압 및 범용 산업용 케이블이라는 틈새 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왔습니다. 이것이 이 자산이 가진 본질적인 포지셔닝입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은 기업의 인겨현금 흐름을 원자재 가격 변동에 극도로 종속시킵니다. 케이블 제조 원가의 65% 이상은 전기동, 즉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이 차지합니다. 대형사들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구리 가격 상승분을 판계에 즉각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폭넓게 적용받습니다. 반면 발주처 대비 협상력이 열위인 중소중견사는 이 원가 반영의 시차 현상이 발생하며 구리 가격 하락기나 전방 수요 둔화 시 필연적인 마진 스퀴즈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 대상 회사가 보여준 이익의 급증은 본질적인 운영 효율성의 개선이나 기술적 해자의 구축이 아닙니다. 구리 가격 랠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고 자산의 표면적 보유 이익과 AI 테마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밸류에이션의 착시 현상일 확률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인인 헬리오스 PE는 왜 이 3천억 원짜리 청구서를 쥐려 하는 것일까요? 이 딜의 진짜 무게중심은 단순한 외형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구조의 멱살을 쥐고 있는 핵심 동의는 극단적인 프로덕트 믹스의 재설계, 즉 자본의 파괴적인 재배치에 있습니다. 초고압선을 찍어내는 대형사들의 둔탁한 대규모 인프라와 달리 서울전선과 같은 티어 이 그룹의 중견사는 고객의 맞춤형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빽빽하게 들어간 AI 데이터 센터는 렉당 수십 킬로와트의 전력을 소모하며 극심한 발열을 동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랭식 냉각 시스템에 최적화된 특수선, 화재의 강한 저손실 케이블, 신재생에너지 분산 전원용 케이블 등 고부가 라인업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자본의 지휘봉을 잡은 설계자는 인수 대의 -1부터 현금 흐름을 갉아먹는 저마진의 범용 산업선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과감히 도려낼 것입니다. 자, 단기적인 매출 볼륨이 축소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여기서 확보된 인겨 자본과 인적 역량을 오직 데이터 센터용 고부가 특수선 생산 라인에 100% 쏟아붓습니다. 이 뼈를 깎는 자본 재구조화 없이는 마진율의 구조적 레벨업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헬리오스 P2가 그리는 궁극적인 엑시트 시나리오는 피 터지는 점유율 싸움을 하는 좁은 국내 내수 시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 딜의 최종 타겟은 치열한 영토 전쟁이 벌어지는 아시아 태평양 AI 인프라 시장에 신속히 진입하려는 넥상스나 프리즈미안 같은 글로벌 톱티어 전선사들입니다. 무거운 구리선을 유럽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대신 아시아 현지에 검증된 특수선 생산 거점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글로벌 거인들에게 서울전선을 단순한 한국의 중견 제조사가 아닌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벤더로 리포지셔닝하여 매각하는 것, 이것이 테마의 거품을 걷어내고 실체적인 멀티플 확장을 이끌어내는 이 딜의 유일하고도 가장 날카로운 가치 창출 경로입니다. 파트 3. 거버닝 로직. 자, 퍼펙트 스톰. 구리값 하락과 전력망 패싱이 맞물리는 분괴점의 중요성. 설계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 구조를 짠다. 대중은 1,500억 원짜리 회사가 1년 만에 3천억 원으로 거래되는 표면적인 멀티플 확장에 환호하며 이를 AI 슈퍼사이클의 수혜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투자심의위원회 룸에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막대한 자본을 집행하는지 P의 진짜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이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어떻게 팔 것인가 보다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금을 방어할 것인가에 극도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딜이 본질적으로 시클리컬 산업의 사이클 고점에서 이루어지는 FI to FI 세컨더리 바이아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자본 구조의 배분부터 철저히 방어적으로 설계됩니다. 헬리오스 P2가 3천억 원이라는 테마성 고점 밸류에이션을 수용하면서 이를 100% 에쿼티로만 베팅한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맹목적인 도박에 불과합니다. 이 딜의 인수대금 중 최소 50% 이상은 선순위 인수금융으로 채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률 지렛대 효과를 노리는 1차원적인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선순위 대출 계약서에 걸려있는 엄격한 재무 약정과 인겨 현금 흐름 캐시 스윕 조항은 경영진이 호황기에 벌어들인 현금을 방만하게 쓰지 못하도록 목줄을 죄는 가장 강력한 구조적 통제 장치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원자재 비중이 압도적인 전선업의 특성상 구리 가격 변동에 따라 일시적인 운전자본 경색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현금 흐름이 마를 때 이자 지급 부담이 에쿼티 가치를 잠식하고 기한이익 상실을 촉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본의 중간 레이어에는 현금 이자 대신 원금의 이자가 가산되는 PIK 구조의 메자닌 트렌치가 정교하게 삽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본의 층위를 분리하여 꼬리 위험을 끊어내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나아가 주식 매매 계약의 본질을 뜯어보면 리스크 전가의 무자비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수자는 매도인인 유진우리 PE가 1년 만에 2배의 차익을 실현하고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을 결코 순순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구리 가격 급락이나 핵심 고객사 수주 장호의 15% 이상, 이탈과 같은 특정 트리거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에게 펀더멘털 훼손에 대한 손실의 일부를 즉각 전가할 수 있는 조건부 가격 조정이나 풋옵션 조항이 삽입됩니다. 또한 운전자본 실사 오차나 잠재적 환경 슬래시 중대재해, 우발 부채 발현에 대비해 매각 대금의 최소 10% 이상을 18개월간 에스크로 계좌에 유보하는 특별배상 구조가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운영의 멱살을 잡는 거버넌스 통제 역시 치밀합니다. GP는 이사회의 단순 과반을 점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3대 핵심 의사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권을 주주관계약서에 박아넣습니다. 첫째, 현금을 갉아먹는 저수익 범용산업용 케이블 사업부의 선제적 물적 분할에 대한 절대 결정권. 둘째, AI 데이터 센터용 수랭식 특수선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의 집행 및 억제권. 셋째, 매출원가의 65%를 차지하는 재고자산, 즉 LME, 정기동 선물, 해칭 포지션 유지 비율에 대한 강제 권한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자본 배치의 셋업은 외형 성장을 밟기 위한 엑셀러레이터라기보다는 테마의 거품이 꺼지고 사이클이 꺾였을 때 자본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대한 브레이크 시스템의 집합체입니다. 설계자는 이 무자비한 하방 방어 셋업이 완벽히 가동될 때만 비로소 에쿼티 수표에 최종 서명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구조적 통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전선 비즈니스 모델 내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치명적인 뇌관들은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이 내재적 취약점들이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외부의 거시적 충격과 교차할 때 폭발하는 완벽한 연쇄작용, 즉 퍼펙트 스톰입니다. 신중한 회의론의 관점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단숨에 붕괴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해체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전선의 이익 폭발을 견인한 것은 본질적인 기술적 진입 장벽 구축이라기보다 구리 가격 랠리에 따른 재고자산의 표면적 보유이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이 하락 사이클로 가파르게 전환되고 동시에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전력망 인프라 투자가 일시적으로 지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00kV 이상의 초고압 전선, 이 HV 생태계를 완벽히 장악한 상위 4대 메이저 전선사들이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철저하게 마진을 방어하는 동안 벤더 협상력이 열위인 티어 2 중견사는 원가 반영 시차 현상을 겪으며 즉각적이고 기하급수적인 마진 스퀴즈에 직면하게 됩니다. 장치 산업에서 영업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공장 가동률을 떠받치던 수주가 꺾이는 순간 막대한 고정비가 목을 조르며 삼각전 영업이익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이 1차적 재무 충격은 곧바로 기업의 숨통을 끊는 치명적인 2차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전선업체는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은행의 수입 신용장과 무역 금융 한도가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하락하면 은행은 이 한도를 가장 먼저 무자비하게 잘라냅니다. 구리를 제때 매입하지 못하면 생산이 중단되고 이는 필연적인 납기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납기 지연은 곧 글로벌 발주처의 천문학적인 지체상금 청구로 귀결되어 회사의 인겨현금 흐름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인수금융의 기한이익 상실 트리거가 당겨지는 것은 불과 1개에서 2개 분기 안의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설계자로서 우리가 5년 뒤 엑시트 윈도우를 바라볼 때 구조적으로 가장 주시해야 할 서늘한 뇌관은 시장 권력의 이면, 즉 분산 전원, 패싱 리스크입니다. 현재 극심한 전력망, 송배전 병목 현상에 직면한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히 기존 전선을 더 굵게 까는 1차원적 방식을 넘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소형 모듈 원전이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직접 연결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생태계를 구축하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발전을 위해 수백 킬로미터씩 깔리던 전통적인 중장거리 케이블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실적 부진이 아니라 전선 비즈니스 모델의 영속성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헬리오스 PE가 글로벌 전략적 투자자인 넥상스나 프리즈미안에게 회사를 비싸게 매각해야만 하는 유일무이한 엑시트 시나리오가 이 거대한 기술적 지형 변화 앞에서는 영구히 닫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AI 테마의 화려한 멀티플 환상 뒤에 숨겨진 구조적 붕괴의 정확하고 냉혹한 경로입니다. 파트 4 신디케이트드 애플리케이션 설계자의 탈취 거대 자본의 해칭 로직을 내 비즈니스에 이식하기 수천억 원이 오가는 프라이빗 에쿼티의 딜룸 문턱은 아득히 높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자본의 문법은 지독할 정도로 단순하고 보편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체한 헬리오스 P2의 서울전선 바이아웃 딜을 단순히 금융자본가들만의 리그나 제조업의 시클리컬 투자 사례로 치부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정보의 소비자이자 방관자로 남게 됩니다. 설계자의 시선은 다릅니다. 자, 거대 자본이 하방을 통제하고 비효율을 도려내는 이 차가운 로직을 완벽하게 훔쳐내어 당신 개인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혹은 마이크로 펀드의 판을 짜는데 동형 매핑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 구조를 내 개인의 딜, 룸이나 플랫폼 빌딩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조적 메커니즘을 즉각적으로 이식할 것입니다. 첫째, 개인 단위의 가차 없는 물적 분할과 자본 재배치입니다. 헬리오스 PE가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수익성을 갉아먹는 범용산업용 전선 사업부를 과감히 도려내려 하듯 당신의 커리어와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대체 가능한 범용 영역을 찾아내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전선업체의 마진이 외부의 구리 가격에 종속되듯 당신의 시간과 노동력이 시장의 평균 당하나 트렌드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구조적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당신이 관성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마진의 업무, 누구나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인공지능이나 단순 자동화 툴로 대체 가능한 루틴한 작업들은 당신 비즈니스의 범용산업용 케이블입니다. 이것들을 과감히 외부로 아웃소싱하거나 시스템으로 위임하여 인겨 자본, 즉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인겨 자본을 고객의 전환 비용이 극도로 높은 고부가 가치의 특수 영역, 즉 당신만의 AI 데이터 센터용 수랭식 특수선에 100%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 뼈를 깎는 자본 재구조화 없이는 개인의 단위 경제성 역시 결코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둘째, 맹목적 베팅을 방어하는 하방 통제와 약정의 설계입니다. 사모펀드는 절대 거시적 테마에 휩쓸려 에쿼티백 퍼센트를 태우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금에 이자가 얹히는 PIK 메자닌을 깔고 매도인에게 손실을 전가할 풋옵션을 주며 경영진의 방만한 자본 집행을 막을 절대적 거부권을 확보한 뒤에야 움직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뛰어들 때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거시적 내러티브에 기대어 당신의 핵심 자본과 평판을 통제 장치 없이 몰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방 통제가 없는 투자는 베팅에 불과합니다. 당신만의 판을 짤 때는 초기 고객과의 락인 계약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 현금 흐름을 방어하고, 외부 파트너십을 맺을 때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정교한 에스크로 성격의 위험 전가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최악의 사이클 붕괴가 몰아쳐도 당신의 본원적 자산이 훼손되지 않는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기저에 설치하십시오. 셋째, 내러티브의 재설계와 크로스보더 볼트온 엑시트 전략입니다. 서울 전선 딜의 궁극적 출구는 치열한 영토 전쟁이 벌어지는 국내 4대 전선사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밸류체인 진입을 노리는 넥상스나 프리즈미안 같은 전혀 다른 층위의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당신의 목표 역시 현재 속해 있는 산업 내에서의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산업의 피라미드에서 1등을 이기려 아등바등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구축한 독자적인 역량을 전혀 다른 산업군에 이식할 수 있는 볼트온 매물로 스스로를 재포장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재무 모델링과 구조화에 능한 주니어라면 포화 상태인 여의도 금융권에서 파일을 다투는 대신 그 논리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IP 가치 평가, 프로스포츠 구단의 매니지먼트 혹은 딥테크 스타트업의 지분 구조 기획에 접목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 산업에서 가장 부족한 퍼즐 조각이자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존재로 격상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가장 높게 쳐줄 원매자는 뻔한 동종업계의 경쟁자가 아니라 당신의 특수한 구조적 해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종 산업의 거인들입니다. 자본 없이도 자본의 지렛대를 움직이는 것, 남들이 거대한 밀물에 열광할 때 바닥을 지탱하는 뗏목의 부력을 계산하고 누수를 막을 구조를 짜는 것. 시장의 거시적 파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올라탄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구조는 100% 우리의 통제해 둘 수 있습니다. 금융의 논리를 훔쳐 당신만의 신디케이트 룰을 제정하십시오. 파트 5. 클로징. 환상을 파는 자와 구조를 짜는 자. 3천억 원이라는 화려한 밸류에이션의 이면에는 다가올 사이클 붕괴를 대비한 무자비한 하방 통제 장치와 저마진 사업부를 과감히 도려내어 글로벌 거인의 퍼즐 조각으로 편입시키려는 차가운 구조적 재설계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전선업계의 굳건한 과점 카르텔이나 대형 사모펀드의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P드, AND